김영진 선생님께서 노무현 정부 베끼기 했는데 사실 노무현 정부에서 보게 되면은 했으면 해놓고 미적거리다가 썸만 놓고 안 한 것들 중에 지금 다시 들춰봐야 할 게 꽤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미래기획부 같은 건데요. 오늘 제가 한번 그 박근혜 캠프하고 안철수 캠프의 홈페이지를 봤더니 박근혜 캠프에서는 정부 3.0에다가 미래의 계획을 위한 부서를 두겠다는 정부개혁안을 내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안철수 캠프에서는 미래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후보가 직접 얘기를 했죠. 근데 이미 노무현 정부 때는 50년 정부를 기획할 수 있는 기획안 같은 것들을 계획부를 통해서 그 청와대 비서진에서 성안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 등을 보게 될 때 제가 볼 때는 문재인 후보가 어느 면에서는 뒷심 부족 때문에 실시하지 못했던 노무현 정부에 그리고 가장 노무현스럽지만 노무현답지 않게 포기했던 정치들을 지금 그 나름대로 명백하게 계승하게 하고 나오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명한 것은 분명히 저로서는 높이 평가해야 된다고 보고요. 하지만 문제는 제가 볼 때 민주통합당을 얼마나 상시적으로 이렇게 개혁적으로 의지를 보일 수 있는 상시 책임 정당으로 그 나름대로 끌고 갈 수 있는지 네. 이게 지금 현재 저로서는 문재인 후보의 큰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시는데 대체적으로 뭐 능력이나 매력, 그 개인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이렇게 치환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왜 그렇게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 후보가 각광을 덜 받는다. 근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선거가 여야의 문제로 됐으면 좀 더 부각될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이 지금은 새로운 정치, 과거 정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문재인 후보는 중간에 이렇게 끼인 채 돼버렸단 말이죠. 특히 안철수 후보가 계속 등장함으로써 대선 후보가 그 결정되는 과정에서도 큰 스포트라이트도 못 받고 우리가 주안점을 둬야 될 건 이제부터는 정당의 정책 또 후보가 내세우는 여러 가지 비전들 이런 걸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좀 늦었지만 그런 것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으면 정말 이런 구도 속에서 매몰돼 가지고 정말 우리가 국민들이 아까 맨 처음에들 말씀하셨던 시대 정신을 구현하는데 누가 정말 좋으실 것인가 어느 정당이나 정치 세력이 적절할 것인가를 판단하는데 상당히 흐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 교수님께서도 나중에 이런 글을 쓰실 때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도 한번 좀 실론을 쓰셔가지고 형평성을 맞춰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번 대선의 전체 구도가 미래와 과거의 대결로 짜여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후보가 여러 가지 이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과거의 어떤 그런 잔재를 아직 온전히는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럼 미래를 이렇게 형상화하는 그런 후보는 누구냐? 저는 아까 이제 정치적 공공성의 회복이라고 이제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시대 정신에 가장 부합하는 가장 가까이 가 있는 후보자가 안철수 후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바로 이제 이런 결정적인 이유 때문에 대선 후보 출마 선언 이전에 1년 이상 이를테면 지지율의 고공행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홍 교수님께서 제가 동의하기 어려운 대단히 중요한 지적 말씀을 하셨는데 참여정부를 상당히 호의적으로 평가를 하시면서 선의의 무능이 더 좋을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현실 정치는, 잠깐만요. 현실 정치는 저는 기본적으로 결과에 의해 판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명박 정부가 지금 민심의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죠. 제가 이제 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 공공성의 거의 완벽한 파괴라고 하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가 대단히 퇴행적인 정부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홍 교수님이 그렇게 강조하시는 것처럼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나라가 완전히 망가졌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는 저는 그런 부분이 물론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썩 그렇게 균형 잡힌 판단만은 아니라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정부에 대한 호를 떠나서 우리가 좀 균형 있게 보아야 되는데 가령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민생이 대단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거시경제의 차원에서는 사실 IMF 이전의 국가 신용도를 회복하고 이제 이런 어떤 이게 이제 근데 그게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서민들에게까지 온기가 이제 미치지 않는 문제는 있지만 거시경제 차원에서는 아니 근데 선생님 서민의 신용도는 얼마나 올라갔는지 그러니까 제 말씀을 듣고 말씀을 하세요. 제가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를 지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대선에